안녕하세요. 광남고 학생 여러분. 오늘 물리 거꾸로 수업 6번째 시간인가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요. 스넬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스넬의 법칙 잠깐만 기억해 봅니다. 스넬의 법칙. 어떻게 되더라? 자, 사인 굴절각 R분의 세타2라고 할게요. 굴절각 세타2. 사인 입사각 세타 1. 이게 어떻게 되더라? 어떻게 되죠? 람다 2분의 람다 1. 이거는 V2분의 V1. 얘는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이다.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고, 여기서 이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추해내야 되는 건, 굴절률이 크다는 건 그만큼 속력이 어떻다는 거다. 굴절률이 크다, N2가 굴절률이 크다, 얘가 크려면 얘가 줄어야 되는 거죠. 속력이 작아야 된다. 속력이 작아지면 그만큼 얘도 줄어야 되는 거죠. 그거에 그 파동이 그 매질을 통과할 때의 각도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꼭 알아둬야 되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뭐를 하려고 하냐면 전반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사. 뭘 전반사라고 하느냐? 굴절되지 않고 다 반사하는 걸 전반사라고 해요. 어떤 때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요. 여기 우리가 실험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실험 할 건데요. 광학용 물통에 물을 딱 반쯤 채워요. 이만큼 물을 채웁니다. 반을 채우고요. 여기는 이제 공기고, 그럼 여기 뭐가 되겠어요? 여기 물이 되겠죠.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제 실험 방법은 그건데, 여기 법선에서부터 이 입사각이 30도 되게 또 45도 되게 또 60도 되게 입사각을 여기 레이저를 비추는 거예요. 입사각 30도, 45도, 60도 되게 비추면 그때 만약에 30도 되게 비췄다, 10도, 20도, 30도 이때 비췄다고 할게요. 비추면 이 경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부는 반사가 일어납니다. 반사될 때 몇 도로 반사될까요? 여러분들 반사의 법칙 배웠죠? 30도로 빛이 비춰지면 반사각도 몇 도가 된다? 30도가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그리고 1부는 반사하고 1부는 어떻게 되냐면 굴절을 합니다. 근데 빛이 공기에서의 속력보다 물에서의 속력이 더 작거든요. 그래서 굴절각이 더 작아져요. 이 R이라고 한다면 R은 얘보다 더 작아집니다. 이렇게 꺾여요. 바깥으로 꺾이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꺾입니다. 이 굴절각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각을 30도, 45도, 65도 되게 했을 때, 60도 되게 했을 때 반사각 I-도 구하고요. I-도 측정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굴절각 R도 어떻게 되는지 측정하는 겁니다. 이 실험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번엔 똑같이 여기다가 똑같은 광학용 물통인데 물을 반쯤 이렇게 채웠어요. 여긴 공기고 여긴 물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디다 입사를 하는 거냐면요. 여기서 30도가 되게 여기서 이제 물에서 입사를 해요. 물에서 빛을 비추면 레이저 광선을 비추면 역시 1부는 어떻게 되고 반사되고 1부는 굴절되는데 이번에는 굴절각이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지금 속력이 더 느리잖아요. 여기서 속력이 더 느리고 여기 속력이 더 빠르니까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더 커집니다. 커져요. 계속 얘를 입사각을 역시 입사각 I를 30도 그 다음에 45도 60도가 될 때 반사각 I 다시 어떻게 되는지 측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굴절각도 어떻게 되는지 측정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입사각을 키우면 굴절각도 커지겠죠. 어느 순간 입사각을 어느 정도 키우면 굴절각이 어떻게 되는 경우가 생기냐면 굴절각이 더 커지니까 굴절각 90도가 되는 그때 상태가 생깁니다. 그때 이 입사각, 그때 이 굴절각을 90도가 되게 하는 이 입사각을 이걸 임계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임계각을 측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측정해요. 그리고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빛을 비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굴절각이 아까 90도였는데 그거보다 더 커져야 되겠죠? 그럼 더 이상 이 광선은 물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공기중으로 진행이 안 돼요. 굴절각이 90도보다 더 커지면. 그때는 이제 굴절 안 일어나고 전부 뭐만 일어난다? 반사만 일어난다. 그런 현상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전반사라고 합니다. 전반사 어떨 때 일어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전반사 일어날까요? 입사각을 아무리 늘려도 굴절각은 입사각보다 작기 때문에 입사각을 90도가 되게 해도 굴절각은 90도가 되는 일이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얘는 굴절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입사각이 어느 정도 커지면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지고, 이거보다 더 입사각을 크게 하면 굴절은 안 일어나고 전부 반사가 일어나죠. 그걸 전반사라고 했잖아요. 그럼 전반사 어느 때 일어난다?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공기에서 물로는 안 되죠? 어디서만 된다? 물에서 공기로 비칠 때만 전반사 일어난다. 물이 굴절률이 다 어떤 거예요? 큰 거죠? 굴절률이 큰 데서 굴절률이 어떤 데로 작은 데로 빛이 입사될 때, 그때만 전반사가 일어나죠. 또 두 번째, 이렇게 물에서 공기로 굴절률이 큰 데서 굴절률이 작은 데로 빛이 입사해도 아무 때나 전반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거 이상일 때만, 즉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각도보다 더 큰 각도로 빛을 비출 때만 얘가 굴절은 안 되고 반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이렇게 굴절률이 큰 데서 굴절률이 작은 데로 빛을 비추고, 두 번째는 입사각이 뭐보단 크게 돼야 돼요? 임계각보다는 크게 그때 빛을 비춰야지만, 즉 임계각보다 큰 각수로 입사각이 되게 빛을 비춰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이 조건 꼭 알아둡니다. 그 다음, 자, 이 전반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통신에 이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광통신입니다. 광통신에 사용되는 섬유가 바로 이게 광섬유인데요. 광섬유는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지 않아요. 두 가지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물질이 하나가 있고요. 그 겉을 둘러싸고 있는 물질이 있어요. 이 안을 이루고 있는 물질을 얘를 코어라고 하고요.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이 물질을 클레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 보면 알겠지만 빛을 쐈는데 빛이 이 바깥으로 투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전부 반사만 한 거예요. 바깥으로 못 새어나간 겁니다. 자,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건, 자,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굴절돼서 나가야 되는데 굴절되지 못하고 반사만 된 거죠.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못 나간 이유는 뭘까요? 뭐의 굴절률이 더 커서이다? 그쵸. 굴절률이 큰 데에서, 여기 보면 이 안에가 코어예요. 그 다음에 그 겉에가 둘러싸고 있는 게 클레딩입니다. 빛을 이렇게 비췄는데 여기서 굴절되지 못하고 반사가 된 거예요. 전반사 된 이유는 이 입사된 물질의 굴절률과 요 위의 굴절률 비교해봤을 때 여기의 굴절률이, 입사된 곳의 굴절률이 더 크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어의 굴절률과 클레딩의 굴절률을 비교해보면 코어의 굴절률을 더 크게, 이 안에 있는 물질의 굴절률을 더 크게 하면 빛을 비춰도 얘가 바깥으로 새나가지 못하고 이 안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게 한다.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건 이 빛을 클레딩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코어 안에서만 이렇게 가두어서 진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빛이 새나가지 않고 이 안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맨 끝에서만 빛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광섬유 투명한데도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 안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광섬유를 이용한 통신은 뭐가 좋은 장점이 있을까요? 우선 정보를 이렇게 보내는데 정보의 속력이 어떻게 돼요? 빨라요. 그 다음에 정보가 중간에 새나가지 않죠? 정보 손실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여기가 만약에 광섬유에 흠집이 생겼다 그럼 빛이 이쪽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정보 손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가 흠집 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복구하기도 되게 힘듭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